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35강째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법 시간으로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조동사도 배웠고 분리동사도 배웠고 형용사 위반어도 배웠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회화편 할 때보다 한 편 한 편이 더 개별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너무 시간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실 때마다 일시정지를 누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교재에 보면 연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풀이하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내용을 제가 회화편을 다룰 때 핵심 구문이다 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부분들을. 근데 그것을 오늘은 근데 그래서 그 와중에도 Lektion 13 Relativ Pronomen 해가지고 관계 대명사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관계 대명사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회화편을 할 때 설명을 열심히 드렸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편을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들이 놓쳤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편도 있고 그리고 회화편 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제대로 다루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회화편에 했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미 다 봤지만 어떨 때 쓴다 관계문이라는 게 주문장에 들어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주문장, 그럼 반대말 뭐? 부문장이 존재하겠죠. 관계문은 어떤 거예요? 부문장이에요. 부문장. 주문장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죠.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부문장입니다. 부문장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문장의 맨 끝으로 날아간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부문장, 관계되면서 어떻게 만난다 그랬죠? Der, dessen, dem, den, die, deren, der, die, das, dessen, dem, das, die, deren, denen, die 해가지고 이렇게 게네티브가 좀 독특하다는 거하고 특히나 플루랄 다티프는 데는 요거 독특한 형태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좀 속상해요. 분명히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형으로 노미나티브 1격일 때 연습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Wem gehört der Hund? 그 멍멍이는 gehört wem?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즉 누구 거니? 주인이 누구야? Der Hund hat dich gebissen. 물었대. 그 개가 너를 물었대. 그러면 너를 그 물었든 물은 개의 주인 누구야? 개는 누구 거야?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러니까 wem gehört der Hund 한 다음에 자 앞에 얘를 기준으로 이걸 선행사로 삼으면 뒤에 der Hund가 중복이네요. 자 남성 이 문장 안에서 1격이죠. 남성 1격 관계대명사 못 쓰죠? der. der, dessen, dem, den, der잖아. der. 그러니까 wem gehört der Hund 해놓고 der 없어져야 되죠. der 어떤 거? dich gebissen hat. 아시겠죠? 선행사에 der Hund가 밝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 명사를 다시 밝힐 필요가 없이 이렇게 관계 대명사로만 표기를 하고 그리고 동사는 문장 맨 뒤로 gebissen hat. hat, dich gebissen hat이 뒤로 맨 뒤로 넘으니까 dich gebissen hat. 그리고 여기 참고로 물음표 써야 돼요. 왜? wem gehört der Hund? 이거 자체가 의문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문장은 주문장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기 위함이니까 속해 들어가 버렸죠. 그럼 원래 문장 어떻게 돼야 돼요? 의문문이죠? 물음표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요거 훈트는 알려주시면 되겠죠. 밑에 거 봅시다. Ich gehe jetzt zu meiner Freundin. 난 지금 내 여자친구에게 가고 있어. 그녀는 hat heute Geburtstag. 오늘 생일이야. 앞에 선행사 meine Freundin, sie. 그럼 뭐예요? 여성. 이 문장 안에서 몇 격? 1격 노미나티브죠. 여성 1격 뭐? die. die, deren, der, die. 그러니까 ich gehe jetzt zu meiner Freundin까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die 해놓고 heute Geburtstag hat. 왜? haben 동사. 이 동사가 부문장이니까 문장 맨 뒤로 넘어가서 heute Geburtstag h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기본. 지금 이거 이해 새로 하시는 거 아니죠? 분명히 설명 많이 했던 거예요. 새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습한다는 개념이 돼야 돼요. 게니티브. 자, 게니티브는 여러분들하고 안 했어요, 사실은.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많이 안 했어요. 자, 예를 들면 Mein Freund musste zu Fuß gehen. 내 남자친구는 걸어가야만 했다. Das Fahrrad meines Freundes. 내 친구의 자전거 혹은 sein Fahrrad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의 자전거죠. 어떻기 때문에 war kaputt, 고장 났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자전거요? 그의 자전거죠. 내 친구의 자전거죠. 소유격이죠. 소유격. 어떻게 써요? Mein Freund, 내 친구 어떤 거요? 그의 자전거는 dessen Freund. Der, dessen, dem 되니까. dessen Fahrrad죠. 이게 선행사. Mein Freund가 그의 자전거잖아요. 자전거가 앞뒤에 겹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Mein Freund가 겹치는 거니까 Mein Freund를 선행사도 그 뒤에 쓰는 거죠. 그의 자전거가 kaputt war, 즉 그의 자전거가 고장났던 내 친구는 musste, 뭐 해야 됐다? zu Fuß gehen, 걸어가야만 했다. Das ist die Universität, 이게 그 대학교야. Die Absolventen der Universität, 이 학교의 수료생, 졸업생들은 haben sehr gute Karrierechancen. 경력을 쌓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Das ist die Universität, 그 학교의 Absolventen, 수료생들, 졸업생이니까 이거의 deren Absolventen, 여성 이격. 그렇죠? deren Absolventen,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요. sehr gute Karrierechancen 해놓고 haben, 동사는 문장의 맨 뒤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매우 훌륭한 커리어를 쌓는 기회가 있는 바로 그 대학교다. 아시겠죠? deren 이렇게 해서, dessen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격, 게니티브로. 자, 다티필드 어떻게 쓰죠? Der Kollege heißt Fabian. 그 어떤 동료는 이름이 뭐예요? 파비안이래. 이름이 파비안이래요. Ich habe dem Kollegen, 그러니까 ihm, 그를 mein Auto geliehen. 그에게 mein Auto, 내 차를 geliehen.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다. Der Kollege, 어떤 콜리기예요? dem, 그에게. dem 해놓고 ich mein Auto geliehen habe. 맨 뒤로 날아가니까 geliehen habe.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차를 빌려준 그 동료는 heißt 이름보다 Fabian. 이해되시죠? Meine Tante, 이모가 hat heute Geburtstag, 생일이래요. Ich habe meiner Tante, 즉 이어, 그녀에게 meiner Tante, 이모한테 ein Buch geschenkt, 책 한 권을 선물했다. Tante, 그쵸? meine Tante, 어떤 Tante냐면 der, 그녀에게니까 der, 삼격, 그녀에게 ich ein Buch geschenkt habe. 부문장이니까 동사 맨 뒤로 갔죠? ich habe 있는데 그녀에게 내가 책을 선물한 그 이모는 hat heute Geburtstag, 오늘 생일이다. 아시겠나요? 삼격이죠? 에게를, 그러니까 여성 삼격 die, deren, der, die. 남성 삼격 der, dessen, dem, den.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이 관계 문장은 부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맨 뒤로 간다는 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맨 뒤로 간다는 거. 같은 형태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아쿠사티프일 때, 사격일 때. Mein Vater, 우리 아버지가 sprach mit einem Mann, 어떤 한 남자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ich
kannte den Mann nicht. 동사 원형 뭐죠? kannte. 이거 지지난 시간인가 어제 했는데. kennen 동사죠? kennen 동사 아시죠? 나는 그 남자를 kennen하지 않는다. nicht가 모른다. 즉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남자랑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mein Vater sprach mit einem Mann까지는 그대로 쓰고 여기서 den Mann이니까 아쿠사티브죠. 남성사격. der, dessen, dem, den. 그쵸? 그리고 주어 쓰고 부문장이니까 동사가 문장 맨 뒤로 가니까 nicht kannte. 칸테가 문장 메인 뒤로 넘어가니까 nicht 다음에 칸테가 왔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과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Gehen wir heute ins Restaurant. 우리 식당 가자. Julia hat uns das Restaurant empfohlen. 율리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Das Restaurant, 그 레스토랑을, 그 식당을 empfohlen, 권해줬어, 추천해줬어. 그러면 율리아가 우리에게 추천해준 그 레스토랑, 식당에 오늘 가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Gehen wir heute ins Restaurant 그대로 쓰고 중성사격, 뭐뭐을 das 해놓고 율리아 uns empfohlen 써도 되지만 uns 율리아 empfohlen 이거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대명사 할 때는 이게 3사격을 먼저 앞에 써주거든요. 우리에게 율리아가 권해주었던 hat 앞에 있는 동사 맨 뒤로 같죠. empfohlen hat. 여러분들이 das 율리아 uns empfohlen hat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uns를 앞으로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문장은 사실은 여러분과 회화편을 할 때 이미 설명을 쭉 하면서 연습도 어느 정도 했던 건데 문제는 전치사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봅시다. 예를 들면 kennst du Max? 너 막스 누군지 아니? 막스는 참고로 막시밀리안 이름의 약자예요. Ich bin heute Abend, 나 오늘 밤에 mit ihm verabredet. verabredet 뭐죠? 약속을 하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밤 그와 약속이 있어. 이거 대명사죠.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뜯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뜯으면 안 돼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요걸 그대로 끌고 가야 되죠. 너 막스 알아? 내가 오늘 밤 약속 있는 그 막스 누군지 알아? 그거죠. kennst du Max 해놓고 3격이다. 남성 3격. them인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전사를 끌고 가야 돼요. mit them 하고 이렇게. mit them.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부문장이니까 ich 주어 문장 맨 끝에 동사 verabredet 쭉 뒤로 넘겨서 bin. 오늘 밤 약속 있어 내가 그랑. 근데 그 막스가 누군지 아니? 그런 얘기죠. Ich habe mir endlich ein Auto gekauft. 내가 드디어 마침내 차를 샀다. Ich habe so lange für das Auto gespart. 그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아껴왔다. Ich habe mir endlich ein Auto gekauft. für das 뜯으면 안 된다 그랬죠? das Auto 중성사 합격인데 für das 이거 뜯지 말고 für das 통째로 쓰고 ich so lange gespart habe. 선생님 근데 왜 선행사단 바로 쓰지 않나요? 말씀드렸죠. 선행사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 하나 나오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이 끝날 때 요거 하나가 끝나면 얘를 이세 끄지면 얘가 문장 맨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gespart habe gekauft 얘하고 얘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한두 개 남았을 때 이렇게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간다고 했었죠.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Ein Auto gekauft für das ich so lange gespart habe.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할 때는 이 전치사도 관계대명사 문장에 데리고 가야 된다.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분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 좀 독특해요. 예를 들면 Das ist das Haus. 이건 그 집이야. 어떤 집? In dem Haus. 그 집 안에서 ist Beethoven geboren. 베토벤이 태어났다.
이건 집은 집이야. 어떤 집? 이 집 안에서 베토벤이 태어난 집. 그러니까 Das ist das Haus까지 써놓고 in dem Haus 요거에서 요거 전치사 그대로 가. in them 남 중성 삼격 das des dem das 할 때 das dessen dem das죠. 삼격 dem. 근데 전치사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in them Beethoven geboren ist. ist가 맨 들어가니까 geboren ist. 그런데 in them 이렇게 in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다를 바꿀 수 있다. wo. 그래서 뭐예요? Das ist das Haus. 집은 집이다. 어떤 집? wo Beethoven geboren ist. 베토벤이 태어난 장소는 베토벤이 태어난 집이다. 그래서 in 이렇게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한 단어로 wo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r wohnt seit einem Jahr in der Kleinstadt. 소도시 살 때 seit einem Jahr 지난해부터 한 소도시 산다는 거죠. 그런데 in der Kleinstadt ist er geboren. 그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 소도시. Er wohnt seit einem Jahr in der Kleinstadt가 좋아요. 그런데 in der 했으니까 in 해놓고 der 그대로 써줘야 되죠. 여성 삼격. 그렇죠? in der 삼격 der deren der 삼격 in der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wo 이렇게 바꿀 수 있다. in 장소 때 wo가 바꿀 수 있다. 근데 만약에 Er wohnt seit einem Jahr in der Kleinstadt가 좋은데 Ich fahre heute in die Kleinstadt. 장소 이동이 나타나죠. 동작이죠. 자, in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삼사격 지변대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Er wohnt seit einem Jahr in der Kleinstadt까지 똑같은데 fahre in die Kleinstadt. fahren 동작, 장소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in die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산다. 장소 이동 안 나타나죠? in der. 삼격. fahren 장소 이동 나타나죠? in die 사격. 그렇죠? 이게 밑에도 반영된다는 거예요. 앞에 in der Kleinstadt 해놓고 in die ich heute fahre. 어딜 향해서 in die 사격 썼죠? 그런데 in die 이렇게 가는 행동은 또 어떻게 쓰느냐? wo가 아니라 wohin 하면 되죠. wohin. wo는 그 장소에서 장소 이동이 나타나면 안 되고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니까 어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wohin ich heute fahre. wohin 어디에? in die Kleinstadt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개념? 그래서 장소로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o로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장소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wo고 이렇게 in die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fahren 장소 이동일 때는 wohin 하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Er wohnt seit einem Jahr in der Kleinstadt. 이건 똑같죠? 근데 er kommt aus der Stadt. 그 도시 출신이다. 그 도시에서 왔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aus der 해놓고 여성 삼격 전치사 플러스 이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할 때도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랬죠? aus der er kommt. 까진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때는 또 woher 하고 바꿀 수도 있다. 그 도시 출신이라는 거죠. 그 태어난 도시에 1년째 살고 있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로 wohin, woher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처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wefrage는 이용한 관계대명사.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너무너무 많이 했죠. 심화형 연습이에요. 예를 들면 Wer keinen Reisepass hat, kann die Grenze nicht übertreten. keinen Reisepass. 자, haben 동사이기 때문에 사격 keinen Reisepass. 여권이 없는 wer. 사람은 주어처럼 쓰였죠. 그러니까 kann 동사 나왔죠. kann die Grenze nicht übertreten.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문장이 Wer hat keinen Reisepass? 누가 여권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의문문이었겠죠. 그런데 원래는 의문사, 동사, 주형 테스트인데
의문사 다음에 그냥 의문사 자체를 마치 명사의 주어처럼 wer keinen Reisepass hat. 부문장의 양식을 빌리면 라이즈파스 여권이 없는 사람 이런 뜻, 여권이 없는 사람은 국경을 넘을 수가 없다. Wem das Essen nicht schmeckt. 자, schmecken 동사 자체가 다티프로 필요하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예요. 에게는 der 그 사람은 braucht nicht dafür zu zahlen. 돈을 낼 필요가 없다. Wem schmeckt das Essen nicht? 였겠죠. 원래 Wem schmeckt das Essen nicht? 그 음식이 누구의 입에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Wem das Essen nicht schmeckt 않는 사람에게는 der 그런 사람은 der braucht nicht dafür zu zahlen. 계산을 할 필요, 돈을 낼 필요가 없다. Der braucht nicht dafür zu zahlen.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보던 거죠? brauchen nicht zu zahlen. 어디서 봤던 거죠? 기억해 보세요. brauchen nicht zu 동사원형 뭐죠? 그렇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주동사 하면서 배웠어요? müssen 동사 하면서. 자, müssen 동사에다가 nicht를 붙이면 뭐가 돼요? 의미가 뭐가 돼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해소는 안 된다. 금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지는 그렇죠. dürfen 동사죠. dürfen 동사에다가 nicht를 붙이면 금지의 의미가 되고 müssen 동사에다 nicht를 붙이면 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brauchen nicht zu 동사원형을 쓸 수 있다.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Der muss nicht dafür zahlen. 어떻게? 음식을,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은 이거 외에도 우리가 if 가게를 이용한 걸 참 많이 했어요. 뭐뭐 했죠? 이유 설명할 때 warum 예를 들면 warum sie 그녀가 어떻다? so ärgerlich ist 이거 설명했죠? ärgerlich 좀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좀 더 보기 좋게. 자, warum sie so ärgerlich ist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warum 왜 ist sie so ärgerlich 그녀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의문문이어야 되는데 warum sie so ärgerlich ist면 뭐예요? 그녀가 그토록 화가 난 이유라고 했잖아. 이유. 그쵸? 이유. 이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wann 자, 출발하다 기차 같은 거 출발할 때 어떤 동사 쓰죠? 기차 같은 거 출발할 때 분리동사인데 abfahren 그렇죠. wann 의문문 만들어 봅시다. fährt 기차 der Zug abfahren이니까 ab. wann fährt der Zug ab? 언제 그 기차 출발해? wann fährt der Zug ab? abfahren. 그런데 이걸 wann der Zug abfährt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돼요? 그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 그때란 얘기죠. 기차가 언제 출발합니까? 기차가 출발하는 때. 누가 여권이 없습니까? 여권이 없는 사람.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뭐뭐 한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밑에 봤던 것처럼
Warum sie so ärgerlich ist. 그녀가 화가 난, 그렇도록 화가 난 이유. Warum ist sie so ärgerlich? 그녀는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의문문이었는데 이걸 왜프라겐 이 의문사를 갖다가 마치 부문장처럼 왜프라겐의 의문사를 놓고 그리고 부문장과 같은 형식을 취해버리면 이 자체가 마치 여기서 주어처럼 여기서도 마치 이게 이렇게 부문장 형태를 취해버리면 어때요? 이거 자체가 마치 하나의 명사화된 덩어리처럼 쓰인다. 그래서 라이스파스가 없는 사람, 없는 누군가는 국경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Where 하나 더 해볼까요? Where hat Geburtstag. Wer hat heute Geburtstag? Wer hat heute Geburtstag? 뭐죠? 누가 오늘 생일이니? Geburtstag haben. 생일이다라는 거죠. 누가 오늘 생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바꾸면 돼요? Wer 나머지 그대로 heute Geburtstag hat 해놓고 쭉 이어지겠죠. 뭐예요? 오늘 생일인 사람. 그죠? 위에 거는 오늘 누가 생일이야? 누가 오늘 생일이니라고 의문문이었는데 밑에 것처럼 바꿔 의미가 어떻게 돼요? 오늘 생일인 사람. 오늘 생일인 누군가. 그렇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문장을 마치 왜프라겐을 이용한 것, 왜프라겐을 바꾼 것처럼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 새로운 형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녀가 화났어? 가지고 그녀가 화난 이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기차 언제 출발해?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쵸? wie 가지고 쓰면 뭐뭐 하는 방법 자 wie funktioniert das Gerät? 그 기기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자, 위에다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다시. 자, wie 어떻게 funktioniert 동작하다 das Gerät 그 기계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wie 다시 마치 부문장처럼 wie das Gerät funktioniert 하고 뭔가 문장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되어 있다는 그 기계가 작동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앞에서 우리가 회화 시간에 분명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복습을 한 거고 앞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in there를 wo, in die는 wohin, in 그리고 aus der 같은 경우는 그때는 woher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이 왜프라겐 형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전혀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또 한 번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복습 철저히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